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산수학이고요. 간단하게 공지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강의록은 뭐 제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 문헌은 뭐 박종환 교수님, 이 책, 저 책 많이 참고를 좀 했고요. 자, 기본서 이거 없어도 지금 이 책만 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출 문제, 풀이, 정답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 네, 9시부터 한 30분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첨삭 진행하고 시험지 이름 써주시고요.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료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보충 자료, 그리고 필기 노트, 테스트 문제, 성적. 네. 자, 그리고 시간표는 뭐 계속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테스트 볼 거고요. 오늘은 테스트 없어서 이제 1시간씩 6번이나 플러스 알파 수업할 거고, 네, 70분 2번 수업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6교시 수업 잡혀 있는데 보통 5시에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상도 원래 좀 더 길기로 했었는데 보통 5시면 끝났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강의 준비해 보니까 좀 이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던 내용이 조금 추가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6교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 질문 받고 저녁 먹고 질문 받고. 네. 자, 범위는 오늘은 그 필수 예제 27번까지 생성까지 할 거예요. 생성함수. 지수 생성 전까지 생성함수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그래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주차에 종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주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또 애매하고 2주 하기는 좀 빡빡한데 그냥 일단 2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문제는 뭐 이산수학이라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의 질문 늘 비슷한 거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학습 지원도 똑같습니다. 뭐 기출문제 있고요. 뭐 응시인원 커트라인 뭐 이런 거 있고요. 유튜브에 강의 올라가 있고. 이 기출문제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하다 못하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 모의고사도 7월이었는데 6월로 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촬영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지금은 모의고사 준비로 또 잠깐 쉬고 있고요. 그 미분기야 일단은 뭐 촬영을 먼저 시작을 했고 학동을 아직 촬영을 진행을 못 했고요. 미분기야는 그래서 그냥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미분기야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일단 촬영된 거부터 일단 조금씩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분기야가 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대로 촬영을 할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어쨌든 그 7월 중에는 촬영을 해서 미분기야까지는 확실히 끝낼 거고 확률 및 통계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력이 되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산수학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과목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개념들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익혀 두셔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초반에는 그냥 그 고등학교 때 했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기본적인 세기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사실 이거 읽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직접 도움은 안 되죠. 실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읽어보면 조건 알파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m개, 조건 알파를 만족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건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n개라면은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지금 뭐 곱해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알파를 만족하는 게 지금 m개니까 한 개, 두 개, 점점점에서 여기 뭐 m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개, 두 개, m개가 있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n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n개, 얘가 n개, 얘가 n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동시에 돼야 되는 건 지금 뭐 곱해서 mn개가 되겠죠. 네, 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그냥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이산수학이라는 게 초반에 챕터 1, 2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뭐 일단 크게는 초반에 챕터 1은 그냥 경우의 수 세는 거죠. 경우의 수.
그걸 뭐 순열로 할 거냐, 조합으로 할 거냐,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이제 경우의 수는 그냥 잘 세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세보면 되는데 그게 크게 두 개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이제 경우의 수를 세워주는데 빠지는 게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데 전체가 이만큼인데 여기를 빠뜨리고 이만큼만 세면 좀 덜 센 거잖아요. 그리고 중복돼서 세면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푸는 거 잠깐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건 좀 간단한 문제지만 문제 조건이 복잡하면 아까 말했던 이게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거랑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문제 상황을 보고 대충 이렇게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하면 이 경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계산이 그 문제 상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계산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산부터 해요. 그리고 답을 봐요. 답 맞았네? 잘 풀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근데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가끔 귀찮으면 그렇게 하기는 해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이거가 이제 문제가 복잡하면 이 수식이랑 정확하게 맞는지 아까 두 개 빠지는 게 없는지 그리고 중복된 게 없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가 귀찮아요. 그리고 좀 복잡하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를 해 가면서 귀찮지만 꼭 확인을 해 보는 그 습관을 좀 들여야지 뭐 기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 유형을 익혀서 이제 푸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상황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계산식을 세웠는데 이 문제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잘 이제 대처를 하려면 평소에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볼게요. 자, 다음 그림. 여기는 그 A, B, C 사이의 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어떤 길도 두 번 이용하지 않으면서 A에서 출발해서 이제 얘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A는 여러 번 지날 수 없고 출발과 도착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뭐 그 풀이에는 이제 지나가는 경로를 대충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 위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두 개,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위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얘를 거쳐서 A로 와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올 수도 있고 다시 위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우랑 얘는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가는 경우로 생각해 주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죠. 이게 전부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위쪽으로 오는 거는 하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가지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뭐 얘를 갔으면 얘를 안 가야 되고 얘를 갔으면 얘를 안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한 가지 이렇게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위로 먼저 오면은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아래로 가는 건 얘는 4개랑 2개 있으니까 지금 곱해줘야 되겠죠. 얘는 지금 4 곱하기 2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아래로 가는 거는 지금 2 곱하기 4가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4. 자, 밑에도 아래부터 가니까 2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뭐 밑에 거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4가 됐는데 이제 위로 와야 되니까 위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얘는 지금 2 곱하기 4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길도 두 번 이용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어떤 하나의 길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았고요. 여기는 지금 하나가 남았죠. 3 곱하기 1이 되겠죠. 3 곱하기 1. 자, 이렇게 경우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가 되고 2는 46. 그리고 얘는 2는 46. 얘는 2, 3은 6, 4, 24. 자, 그러면 여기는 30, 40, 5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8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순열.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고등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렬로 나열을 해주는 거죠. 자, 걔를 이제 순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순열의 수를 그 NPR로 나타낸다. 이게 퍼뮤테이션이죠. 퍼뮤테이션. 그래서 지금 NPR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 그냥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갈게요. 지금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N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R번째, 지금 R번째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이 N개 중에서 뽑히니까 여기 N가지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중에 하나가 뽑혔으니까 여기는 지금 N-1가지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 두 번째가 1 빼주고 세 번째가 2 빠지니까 여기는 N개에서 R 플러스 1, 뭐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NPR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식은 얘가 n에서 1씩 계속 빠진 거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빼면 n-r이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쭉 빼면 1부터 n-l까지 그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일 테니까 n-r 팩토리얼을 곱해주고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n팩이 되고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것도 많이 보던 걸 텐데, 자,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을 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 이렇게 그 PQ, R팩 각각 팩토리얼의 이제 전체 개수 N팩,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그 당연히 이제 공식은 뭐 외워서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왜 저런 계산이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그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A, B, B, B. 그러니까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어 볼게요. 그럼 이 과정을 그대로 일반화해 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상상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만 세면은 이거는 그냥 손으로 세어도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일단은 뭐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워줄 때는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잡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을 잡고 이제 잘 경우의 수를 세워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선 A를 기준으로 잡고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A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뭐 A가, 그러니까 그 A 2개 중에 앞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경우, 두 번째 있는 경우, 세 번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지금 얘는 그대로 두고 얘가 한 칸 옮겨져서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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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아, B, B. 네. 자,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를 두고 이제 얘를 또 이 다음으로 옮기고 이 다음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지금 A가 얘가 있는 건 끝난 거고, 그 다음은 뭐 B, A, A, B,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이쪽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B, A, B, 아니죠. A, A, B가 있고 얘가 이쪽으로 오는 게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 가면은 얘가 끝까지 왔을 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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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냥 그 A 2개, B 3개 있는 그 여기 경우의 수, 얘를 세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세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일반화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좀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A 2개, B가 3개 있는 거를 그냥 서로 다른 걸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지금 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해서 이거. 그럼 우린 첫 번째 줄에 그 얘를 1개, 2개에서 여기까지 몇 개 있냐, 이거를 세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x개가 있는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할 거예요. 되죠?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가 서로 같고 b도 서로 같은 이런 경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여기에 번호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번호를 붙여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 붙이고 여기 2, 여기도 1, 2, 3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 A1, A2 뭐 해줄 거냐면 얘네들이 그 A는 둘 다 이쪽에 두고 B는 세 개를 뒤에 이쪽에 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적어 볼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뭐 A1, A2를 고정을 해도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1, 2, 3,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6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일단은 그 B1, B3, B2.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뭐 A1, A2가 있고 여기 B3, 2, 1이 있을 거고요. 되죠? 그럼 뭐 가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A1, A2에 3, 2, 1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A, 2, 1. 1, 2로 하는 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또 B1, B2, B3를 하고 얘가 쭉 내려와서 얘가 A2, A1에 3, 2, 1.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A 2개 자리 고정하고 B 3개 자리를 고정하면서 그 얘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제 다 적어보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2를 적어주고 1, 2, 3을 적어주고요. 자, 그럼 일단 1, 2를 고정한 상태에서 B가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는 유지하면서 뭐 1, 2, 3, 1, 3, 2, 2, 1, 3, 뭐 2, 3,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1, A2 자리를 바꿔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B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쭉 가다 보면은 얘는 지금 A2, 여긴 A1, B3, 2, 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B3, 2, 1, 2, 1 여기 1, 2, 3, 1, 2. 자, 이걸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A1, A2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1, 2, 1이니까 지금 그 두 개죠. 이펙토리얼.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세 개짜리가 움직이는 거는 그 여기가 그 셋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니까 이제 3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는 여기는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열에도 2팩 곱하기 3팩, 두 번째 열에도 2팩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되죠? 자, 근데 원래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싶었던 거는 얘가 지금 A1, A2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A에 대해서 같은 B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쭉 나열을 해줬고 그 첫 번째 X, 그러니까 열의 개수를 우리가 세워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여기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워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에 있는 이 그 전체 사각형에 있는 그 AA, BBB의 그 개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워줄 건데,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얘는 지금 그 뭐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세워주면은 얘는 지금 A1, A2, B1, 2, 3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번호를 붙여주면. 그러면 여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그 서로 다른 그 5개의 문자들을 나열하는 전체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당연한 거지만 꼼꼼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A1 그리고 A2 그리고 B1 그리고 B2 B3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진짜로 여기 다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빠진 것도 없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빠진 게 없는지. 자, 그럼 빠진 게 없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 있는지. 자, 이거를 나열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A가 들어갈 거예요. 뭐 물론 B도 들어가겠지만.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여기, 여기 제일 끝에 있을 거고요. 여기, 여기,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뭐 그러면 이제 B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A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건 첫 번째 줄에서 결정이 됐었고. 되죠? 그리고 지금 그 1, 2, 1, 2, 3은 이거 배열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얘가 나열될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왜냐면 첫 번째 줄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 A의 자리가 다 다른 거니까 첫 번째 줄은 중복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밑으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뭐 중복되는 게 없게 나열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빠진 것도 중복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얘는 서로 다른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해 주는 거니까 5, 4, 3, 2, 1, 5팩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5팩토리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이 x라는 값은 얘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2팩, 3팩분의 5팩. 자, 이거를 그대로 일반화해주면 지금 a가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가 r개 있는 이거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사실 3개가 아니라 뭐 4개, 5개 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명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뭐 다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A에서 이제 B로 가는데,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고,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C라는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뭐 이것도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 뭐 P에서 이제 Q로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을 해줄 건데, 자, 최단 거리면 뭐 사실 길이만 보면 요렇게 해서 요게 제일 짧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쪽으로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하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가거나 위로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최단 거리가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가로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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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고 두고 이 세로를 B, B, B라고 두고 생각을 해 줬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길은 얘는 지금 이 빨간색 길은 여기서 AA, BA, BA, B 이게 B가 되겠죠. AA, BA, BA, B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고 이런 나열이 있으면 이런 나열은 저런 길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인데 그러면 그냥 여기 A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B가 하나, 둘, 셋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되죠? 이 길의 최단 거리를 세는 거는 얘의 나열의 개수랑 어차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계산해 주게 되면은 4개, 3개 있으니까 4팩, 3팩분의 7팩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뭐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5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으니까 지금 1번의 정답은 얘는 5팩, 6팩분의 11팩이 되겠죠? 계산 생략할게요. 오늘 계산이 너무 많아서. 자, 여기.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럼 일단 여기로 오는 최단 거리랑 여기랑 오는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될 텐데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니까 지금 3팩에 6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한 개, 두 개,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2팩, 3팩에 5팩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냐면 사실 여기서도 계산하고 뭐 중간 지금 말했던 걸 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뭐 여기는 선생님 계신 선생님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었어야 맞는 거죠. 여기서 뭐 아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A 뭐 개수가 달라졌나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가는데 이거 꼭 같은 걸로 해야 되나?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걸로 보고 하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는 A를 나열을 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A가 쭉 있고 그다음에 B가 있다라고 할 때 얘는 지금 1, 2, 3, 4, 5지만 만약에 5, 4, 3, 2, 1 그다음에 가는 거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길을 생각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을 생각을 해줄 때 얘는 A1부터 5까지 가고 그 다음에 B1, 2, 3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냥 같은 거로 두고 했는데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다르죠. 얘는 지금 이 길은 지금 A1부터 A5가 있고 B1, B2, B3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A5, A1이 있고 뭐 B1, B2, B3. 자, 이걸 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얘부터 가고 얘부터 가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건데 5는 지금 이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지금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우랑 얘를 하나씩 매칭을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같은 건지. 우리가 제가 질문을 받다 보면은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받고 해서 안 틀려요. 그리고 이해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워서 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건 안 틀려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꼭 저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약간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아예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풀이만 가다 보면은 내가 그거를 내가 보던 거랑 비슷한데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그 기억에 의해서 뭔가를 칙을 세웠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걸 계산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실수라서 그런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걸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 이것도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 것을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자, 서로 다른 n개니까 그냥 뭐 1번 해서 지금 n번, 자, 이렇게 그냥 공이나 뭐 숫자라고 할게요. 지금 r개를 뽑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r개, 여기 r개. 자, 그런데 중복해서 뽑을 거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n가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복이니까 아까 그냥 순열은 하나 뽑혔으면 n-1개인데 얘는 중복이니까 똑같은 게 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n개 있고 여기도 n개 있으니까 얘는 n의 r 거듭제곱계 있겠죠. 그냥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뒤쪽에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뭐 비슷한 상황인데 공을 상자에 집어넣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우가 4개가 나오죠. 공이 구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자가 구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것 아까 순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여기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번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n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r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뭐 첫 번째 오는 게 n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할게요. 다 똑같은 공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나열까지 한대요. 얘가 만약에 나열에 숫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얘가 2개를 할 때 1, 2랑 2, 1은 다른 거잖아요. 나열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r개를 가지고 와서 나열한대요. 몇 가지 나오죠? 한 가지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공이고 뭐 r개를 가져서 나열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한 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어쨌든 기본 개념 이런 거라는 거고요.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뭐 또 쉽게 할 수 있죠. 자, 8을 하나만 포함하는 4자리수, 4자리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자리니까 땡땡땡땡 4자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경우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8로 시작하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두 번째 8이 나오고, 세 번째 8이 나오고, 네 번째 8이 나오고.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얘는 8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아무거나 그 0부터 9까지 중에서 8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0부터 9가 10개 있는데 8이 빠져야 되니까 9개 들어갈 수 있죠. 9개, 9개, 9개니까 얘는 지금 9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4자리니까 0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8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얘는 8개가 될 거고요. 얘는 8개가 될 거고, 얘는 뭐 8만 빠지면 되니까 9개, 9개가 돼서 9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얘도 지금 첫 번째 자리니까 0, 8이 빠져서 8개가 되고, 여기는 9, 9가 되겠죠. 9제곱. 자, 그리고 얘도 지금 0, 8이 빠져서 지금 8이 되고, 여기는 9개, 9개에서 9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부터 좀 잘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 모델, 기본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좀 이해를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뭘 이해를 해야 하냐 하면 그 중복 조합할 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조합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 아까 그 수녀라고 차이점을 보자면 아까는 그 뽑아서 나열을 했는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3에서 4가 있는데 5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1, 2를 뽑으나 2, 1을 뽑으나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건 같은 걸로 보는 거고. 근데 아까 그 순열은 이걸 나열까지 하는 거면 1, 2랑 2, 1은 다르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것을 우리가 조합,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컨비네이션 C를 가지고 왔죠. NCR 또는 우리 대학 수학에서는 이거보다는 얘를 주로 더 많이 쓰죠. NR. 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NPR을 한번 생각을 해줄게요. NPR. 자, 이거랑 그 NCR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N R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1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n까지 서로 다른 1부터 n까지 얘는 지금 뽑아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 뽑기만 한 상태이고 얘가 경우가 더 많겠죠. 그걸 나열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R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뽑기만 해준 상태고 여기서 나열을 해주는 거를 곱해준 것만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R개를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R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겠죠? R개를 나열. 자, 그러면 얘가 이런 관계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까 여기에 계산이 n팩 나누기 n-r팩.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NCR은 이걸 나눠주면은 그러므로 여기 얘는 지금 n팩에서 n-r팩 그리고 r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중복조합. 잠시만요. 네. 자, 중복조합.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엔 중복을 허락해 줄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중복조합의 수를 NHR로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이 두 개를 더해서 1 빼주고 뒤에 R은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일반적인 방법을 증명하는 것보다 좀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그냥 확장만 시켜 볼게요. 자, 지금 하는 모델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해를 동반해서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1, 2, 3에서 중복 허락 7개 뽑는 경우의 수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공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공이 있는데 얘를 A 상자, 그리고 B 상자, C 상자 여기에 넣는 경우의 수. 얘네들을 여기에 넣는 경우, 그냥 말은 쓰지 않을게요. 이 공을 그냥 A, B, C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자, 이거랑 그리고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얘가 7. 이거에서 아닌 정수 xi 경우의 수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 x1, x2, x3 자, 이거의 경우의 수. 자, 그리고 공이 7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바가 그냥 2개 있는데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게 7개가 있고 같은 게 2개가 있는 그 경우의 수랑 이제 같은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냥 1에서 9까지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다 똑같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뒤에서 뭘 할 거냐면 이 공하고 상자 모델. 어차피 이게 뭐 그럼 이런 거 다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공하고 상자 모델에서 아까 공이 구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자가 구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공이고요. 상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런 거는 공이 더 많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복 조합이랑 관련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뭐 할 수 있지만 너무 길어져요. 이것만 해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다 똑같은 거 보이려면은 실제로 뭐 얘랑 왜 똑같고 얘랑 왜 똑같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그냥 뽑는 거잖아요. 뽑아서 나열하는 거 아니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얘가 중복 허락해서 7개를 뽑는 경우가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 중에서. 자, 그러면 이게 직관적으로 대응시키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얘랑 그 대응되는 뭔가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이제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가져오면 이쪽에 뭔가가 있을 거고 이쪽에서 가져오면 걔가 또 이렇게 하나씩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쪽 개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1이 나온 것만큼 여기다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대략 쓰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개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공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공이 2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1을 4개 뽑고 2를 하나 뽑고 3을 2개 뽑으면 여기는 그 1의 개수만큼 첫 번째, 2의 개수만큼 두 번째, 3의 개수만큼 이제 세 번째를 집어넣는 거고. 되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 공이 그 A에 4개, B에 1개, C에 2개가 들어있다면 1을 이제 1개, 4개 뽑고 B를 아니죠. 2를 하나 뽑고 3을 2개 뽑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건 그냥 대략 얘기한 거지만 이거 증명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여기 얘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를 다 생각을 해요. 걔를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걸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일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 그러니까 얘를 뽑는 경우의 수를 어떤 x라는 집합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얘를 이제 그 공을 집어넣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을 y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주는 거죠. 함수.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임의의 원소, 그러니까 임의의 그 값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았겠죠. 그러면 그거를 1의 개수만큼 A 상자에, 2의 개수만큼 B 상자에, 그 C의 개수만큼 이제 C 상자에 이제 집어넣고 그런 걸 주면은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잘 정의됐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럼 잘 정의는 2개예요. 이렇게 대응시켜준 게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같은 게 같은 걸로 가는지, 이거 생각해 주는 게 이제 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전사 단사 보여주면 돼요. 근데 지금 말이 긴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게 써놓고 그냥 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고, 사실은 이건 예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이 달라지면 이게 안 되나? 이게 상자가 구분이 안 되면 그게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좋긴 한데, 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은 얘가 전단삼수 잘 정의되고 전단삼수가 돼서 같아진다. 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우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줬고, 여기 이제 대응시키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 상자에 들어간 걸 첫 번째 개수, 여기는 지금 4, 그리고 얘는 지금 1개 들어갔으니까 1개, 그리고 여기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이렇게 해주면은 4, 1, 2 더해주면 여기 이제 되겠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랑 이쪽이랑 함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정의되고 전단 함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아, 같구나. 자,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4개, 1개, 2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4개. 그러니까 공이 1개, 2개, 3개, 4개 있고, 그 다음에 1, 2니까 하나 두고 2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런 게 얘를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해가 있고, 지금 이쪽에서 나열해 주는 것 중에서 얘를 이쪽으로 전단삼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9에서 지금 2개를 뽑는 경우는 여기 지금 공이 7개가 있고 지금 바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총 9개가 있는 거니까 2개를 뽑는 거면 그냥 바를 뽑으면 되겠네요. 되죠? 그럼 얘는 지금 1, 2, 3, 4, 5, 6, 7. 5, 7을 뽑으면 되겠죠. 5, 7. 여기서는 지금 5와 7을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바를 가지고 오면 5, 7을 뽑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5, 7을 뽑았다면 5번째, 7번째 자리에 바를 두고 해주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다 똑같아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얘는 지금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자, 천천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체는 안 헷갈리는데 이걸 그대로 일반화를 할 거예요. 그대로 일반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n개. 지금 1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예요. 되죠? 이 경우의 수랑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 1개, 2개,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1개, 2개, 3개의 상자가 생겼죠. 서로 다른 상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n개의 상자를 두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그러면 지금 여기는 A1 상자 이렇게 있고 해서 여기 A, N 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지금 R개 지금 7개를 뽑는 거니까 공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칸이 좀 모자라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R개의 공을 여기다 넣는 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려면 얘는 지금 이 상자에 들어간 개수만큼이니까 여기 1개, 2개, 3개니까 미지수가 1개, 2개,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n개가 있는 거니까 미지수가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x1부터 플러스 여기 지금 xn이 있고, 자, 이 값이 여기서 7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공의 개수, 여기 r개가 되겠죠. 여기 r개가 되는 거예요. 되죠? 여기서 아닌 xi에 대해서 x1, xn 개수. 자, 얘네들이 지금 다 빨간색이 다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개인데 7개는 뭐냐면 지금 공의 개수, 여기서 r개가 되겠죠. r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가 r개가 될 거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반은 뭐냐면, 반은 얘가 우리가 3개로 나눠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1개, 2개, 3개. 그럼 여기 지금 1개, 2개, 3개로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도 1개, 2개, 3개. 그럼 여기는 지금 n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n개. 자, 여기를 n개로 나누려면 바는 n-1개가 필요하겠죠. 지금 2개로 나누려면 바 하나 필요하고, 3개로 나누려면 2개 필요하고, 얘를 n개로 나누려면 n-1개의 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바가 얘가 n-1개. 얘가 필요한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 9에서 지금 두 개를 뽑는데 1, 9는 뭐였었냐면 이 0이랑 바의 총 개수가 9개였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얘를 총 다 더해주면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얘는 지울게요. 1부터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이 바의 개수만큼 뽑아야 돼요. 그럼 바의 개수는 지금 n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n 마이너스 1개 뽑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는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화해서 r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NHR이 되겠죠. 정의.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로 한 거고요. 결국에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지금 이만큼의 개수에서 이제 그 뽑기만 하는 거니까, 나열 아니고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죠? 자, 이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 표기보다는 얘를 주로 이렇게 쓰죠. 이거 뭐 고등학교 때 한 거니까 생략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 여기서 이거 빼준 거는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9C2랑 얘는 9C7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r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r.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NHR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여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복 조합의 정의까지 받고 계산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x1부터 xn까지 더해준 게 r 값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해 이거의 개수는 NHR이다. 자, 여기서 그 요건데 얘가 요거죠. 여기. 네. 자, 이거는 많이 나오는 모델이니까 그냥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해해야 되고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지금 x1부터 xn까지 더해서 이제 r 값이 나오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 그 xi의 개수, 이 순서상의 개수는 정확하게 그 NHR 중복 조합의 개수랑 같아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r이 자연수일 때 방정식 x1부터 xn까지 r 값이 되는 자 그런 자연수의 개수.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그 의미 아닌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포함해서 자연수잖아요. 0 자연수. 근데 얘는 0 빼놓고 자연수만 생각해 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자연수, 여기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얘를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1번에서는 자, 1번에서는 x1 플러스 여기 x n 값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i가 1 이상이 되는 그 자연수 이렇게만 썼지만 얘는 실수 아니고 자연수.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런 치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를 넘겨서 그 xi-1을 얘를 let yi라고 두게 되면은 얘는 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이 xi는 yi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지금 y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플러스 얘는 y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r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y1 플러스 얘는 yn 값이 1이 n개 있으니까 넘겨주면 r-n이 되겠죠. 그리고 yi는 0 이상, yi는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n개의 미지수가 있고 어떤 특정한 값이 있고 얘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nh 요 값이 되겠죠. nh r-n 되죠? 자, 그런데 이거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정답 이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까 또 그거 뭐냐면 빠지는 게 없는지 중복되는 게 없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의미 아닌 정수는 기본 공식이고 자연수 좀 응용했지만 이것도 이제 이런 거 많아요. 뭐 그 자연수를 줬지만 얘는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뭐 이렇게 3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되는데 이게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하게 풀었더니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뭐 거의 그거 중에 하나예요. 빠지는 게 있거나 중복되게 샜거나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사실 우리 이거랑 이거 입대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P면 Q예요? Q면 P인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자연수를 세고 싶었던 거지 y에 대해서 의미 아닌 정수를 세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했던 이 모델이 진짜로 얘랑 개수가 같은지 봐야 되는 거죠. 얘를 y로 치환해서 이렇게 주면은 요게 되고 이거의 개수는 쉽게 구했는데 실제로 여기의 값들의 개수랑 여기의 값들의 개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세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뭐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비슷하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빠지거나 중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고 그런 거를 체크할 때 지금처럼 생각해 주면은 뭐 어쨌든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얘를 만족하는 그 임의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랑 얘를 만족하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랑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1 플러스 얘는 지금 xn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간단하게 쓸게요. xi는 얘는 자연수예요. 되죠? 자, 이렇게 되는 x1부터 얘는 지금 xn이라는 얘를 다 모아둔 집합. 이거가 원소가 몇 개냐를 물어봤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그냥 이게 좀 너무 기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그리고 y라는 집합을 자, 얘는 지금 y1부터 지금 yn까지 있는데 y1부터 yn까지 해준 게 r-n이고 yi는 0 이상이 되는 이것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얘는 지금 정수, 음이 아닌 정수 집합을 생각을 해줄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개수가 같냐? 같으면 이게 맞는 거. 안 같으면 사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뭐 같으니까 이렇게 결론도 내고 한 건데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x에서 y로 보내주는데 이 f라는 함수를 생각해 줄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그 x1부터 얘는 지금 xn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됐죠?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얘로. 얘는 지금 x1이 있으면 얘는 지금 그 y1은 빼기 1이니까 그냥 빼기 1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x1 마이너스 1 xn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여기 잘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같으면 같은 걸로 가는지 봐야 돼서 이제 잘 정의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얘가 전사 단사가 되냐 증명 생략할게요. 다 쉽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얘는 잘 정의되고 전단사가 돼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들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깔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조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직관적으로 그래도 자명해 보여요. 아까 y로 바꿔준 게 그냥 뭐 x의 i마다 1씩 빼준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되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2번.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 많이 알려진 그런 문제예요. 문제. 자, x1부터 xk까지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문제는 생략을 할게요. 문제는 여기 써 있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그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n에서 여기 전체를 빼준 걸 한번 생각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xk 플러스 1이라는 걸 정의를 해줄 건데 자, 얘를 n에서 x1부터 다 더해준 거.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는 x1 플러스 xk가 있고 플러스 xk 플러스 1. 자, 얘를 그냥 그대로 넘겨주면은 얘는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일단은 그 x1부터 xk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면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정의해줬으니까 그럼 넘겨서 계산해주면 얘는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xi가 지금 0 이상인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지금 뭐 미지수가 k 플러스 1개가 있고 여기 n이 있으니까 k 플러스 1에 hn.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잠시만요. 네, 네. 자, 이거는 얘를 계산해 주면은 아까 그 중복 조합은 여기서 2개 더해서 1을 빼줬던 거잖아요. 그럼 더해서 1 빼주면 얘는 n 플러스 k가 될 거고 여기는 n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 이거 빼주면 n 플러스 k에 여기 k가 되니까 지금 저런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구하라고 했지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바꿨으면 지금 어디가 사실 얘기가 된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 얘를 만족하는 걸 가져오면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등호가 n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거꾸로는 사실 얘기를 안 했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 저기서 가져오면 얘를 만족하는 건 맞는데 얘를 만족하는 게 저쪽에 가서 만족이 되는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하려면 얘는 지금 그 x1부터 여기는 xk가 있고 n 이하가 되는 xi는 그냥 얘는 의미 아닌 정수를 다 모아둔 x1부터 xk를 지금 이 집합을 x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되죠? 자, 그리고 y라는 집합을 얘는 지금 x1부터 xk 플러스 1까지 x1부터 xk 플러스 1이 n이 되는 xi가 의미 아닌 정수. 자, 이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를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x1부터 xk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1부터 xk는 그냥 그대로 준 거고 얘만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서 빼준 걸로 바꿨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x1부터 xk를 하고 n에서 x1부터 x 플러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로 이렇게 한 게 여기 잘 들어간다. 같으면 같다. 잘 정의 보이고 전사, 단사 어렵지 않게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던사니까 당연히 뭐 개수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1부터 n까지 있는데 k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 중에서 연속된 수, 그러니까 1, 2 또는 뭐 4, 5 이런 거 연속된 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1부터 2 해서 지금 여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k개의 원소니까 뭐 x1 그리고 xk를 여기서 뽑았다고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뽑으면 서로 다른 k를 뽑으면 어쨌든 그 크기가 있을 거니까 얘는 그냥 크기 순서대로 이런 크기 순서대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k를 뽑아준 거라고 하면은 얘는 당연히 지금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는 지금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얘는 연속된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x1, 2는 그러니까 x2에서 1 빼주면 2 이상이 되겠죠. 1은 안 될 거예요. 연속된 수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 x2 다시 할게요. 여기 x2 마이너스 x1은 얘는 2 이상이 될 거고 x3에서 2를 빼면 2 이상이 될 거고 자, 계속 내려와서 k, xk랑 xk 마이너스 1을 해주면 2 이상이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x1은 1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 x1은 얘는 1 이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또 n에서 이걸 빼주면 n에서 xk를 빼주면 얘는 지금 0 이상이 되나요?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생각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지금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를 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지금 x1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거는 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x2, x1,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 되고, 자, 그리고 x3, x2,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 되고요. 계속 내려와서 얘는 지금 xk,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0 이상이 되고 뭐 얘는 n 마이너스 xk 자 얘는 0 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y1이라고 치환해주고 y2, y3, yk, yk 플러스 1 이렇게 주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이 y들을 다 더해 볼게요. 자 이 y를 다 더해주면은 얘는 y1 플러스 yk 플러스 1 자 얘는 자 더해주면은 얘는 지금 요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지금 얘는 남았고요. 지금 얘가 요만큼이 남아있고 얘도 남았죠. 되죠? 그럼 여기는 지금 n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배에 여기는 그 k 마이너스 1개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지금 k 마이너스 1개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yi가 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k 플러스 1개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그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여기서 k 플러스 1에 h에 여기는 n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계산부터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더해서 1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빼기 1하고 그럼 k를 여기다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자 k를 더해주면 n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n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것도 맞지만 n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잖아요. 자 n은 사라지고 1 사라지고 빼주면은 k가 되겠죠. k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는 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K개의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저기서 서로 다른 K개의 원소를 지금 X1부터 XK 가지고 왔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걸 만족하고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럼 맞아요. 저기 그 1부터 n에서 서로 다른 k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y를 세팅해주면은 이게 되는 건 맞는데 저기 개수랑 이거 개수랑 진짜 같냐는 뭐 저기서부터 왔으니까 대충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짐작일 뿐이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헷갈리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거는 뭐 조금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그걸 직접 다 증명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증명을 해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조건은 1부터 n까지 해서 서로 다른 k개를 가지고 오는 그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1부터 n까지 해서 서로 다른 k개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그건 서로 다른 거니까 크기 순서가 있을 거고 그 크기 순서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어차피 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정렬해서 그냥 그 뭐 순서상처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집합을 그 크기 순서로 나열한 집합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F라는 거 지금 X가 있고 얘는 그냥 첫 번째 그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 K개의 원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그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Y 자 Y는 그냥 뭐 이거죠. 얘는 이거 여기서 그 Y1 YK 플러스 1이 있고 Y1 플러스
yk 플러스 1. 자, 얘가 n-2k 플러스 1 하고 yi가 음이 아닌 정수. 자, 이거를 이제 다 뭐든 집합을 그냥 생각을 할 거예요. 얘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얘는 지금 얘가 뭐 순서상으로 생각할게요. 뭐 집합이지만 어차피 그 k가 있으면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늘었은 지금 x1부터 지금 xk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죠? 근데 우리는 y로 세팅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1이 되고요.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쭉 진행해서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n 마이너스 xk 이렇게 대응을 시켜 주는 거예요. 되죠? 하여튼 네. 뭐 어디 틀렸는지 잘 안 보여서 이거대로 그냥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그 마지막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냥 똑같이 얘가 여기 y에 들어가나? 그거는 아까 확인한 거고 같으면 같은 거 되나? 뭐 당연히 같으면 같을 거예요. 생긴 모양이. 그리고 얘가 전단사가 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단사가 되는 거는 뭐 진짜 쉽게 되는 거고 전사가 되는 건 그냥 여기서 임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게 뭔가에 상이 되는가? 그거 어렵지 않아요. 되죠? 자, 그래서 같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그 유제에 집어 넣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세팅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렇게 더해서 뭐가 되는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는 전단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걸 풀어서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산수학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긴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요 정도는 잘 익혀 주시고요. 우리 전단사 이런 거 체크 안 했지만 꼭 체크해 보세요. 그거는 뭐 늘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고 진짜로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요걸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15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